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아주 축약적으로 빨리 말씀드리고 있어서 제가 긴장이 돼서 빨리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면서 또 중요한 내용인 근로시간, 그리고 뒤에는 이제 임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근로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노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노동자나 이제 임신 중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 시간이 조금씩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이 법정 근로 시간 한도 안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정하는 근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시간 안에서 일주 40시간 안에서 각자 정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 근로 시간이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한 만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 근로 시간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은 이제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 시간은 이건 이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휴게 시간은 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있을 때가 휴게 시간을 쉬지 못했을 때, 그때가 이제 갈등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사실은 업무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총량은 그래도 좀 잘 준수하는 게 필요한데, 보시면 이제 이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육 시간, 워크숍이나 혹은 야유회나 출장, 혹은 회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자가 강제성이 있다, 내가 이 워크숍에 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모든 직원이 꼭 가야 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하면 근로 시간에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만큼 강행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건데, 사실은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는 그래도 식사 시간이나 이런 걸로 잘 지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근로 시간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은 이렇게 일일과 일주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근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비영리 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대표와 이제 직원분들이 사실 좀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좀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념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택적 근로 시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총량을 정하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 시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냥 임의로 100시간을 일하겠다라고 정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는
그냥 노동자가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총 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선택적 근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량 근로 시간은 뭐냐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언론사, 이제 기자분들, 이제 기자분들 혹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영업직 하는 분들은 사실은 영업하는 시간이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9시부터 6시까지 딱 영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량 근로 시간제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 근로 시간은 필요가 없고 내가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일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루에 8시간 일한 걸로 친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재량 근로 시간 제도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뭐 구두로 이제 재택근무를 뭐 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택근무 얼마나 할 건지 몇 시간 할 건지를 정하기는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상시형 재택근무를 할지 아니면 일주일 중에 일부분만 할지를 또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근로 시간제를 활용을 하든지 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뭐 노조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사업장에 있는 모든 이제 노동자들과 서면으로 이 내용을 작성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19년도에 나온 MPO 이제 인사 노무 그 사례집 보면은 이 양식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익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